뉴욕 증시 깜짝 하락 CPI의 기묘한 하루, 나스닥 1.95% 하락 마감. 뉴욕 증시가 기묘한 하루를 보냈습니다.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깜짝 하락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팽창한 가운데 기술주 투매로 나스닥 지수는 2% 가까이 급락했습니다.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&P 500 지수도 1% 가까이 떨어졌습니다. 반면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는 3% 넘게 급등하면서 순환매 흐름을 보였고, 우량주 위주의 다우존스는 강보합으로 방어했습니다.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2.39포인트, 0.08% 오른 39,753.75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S&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9.37포인트, 0.88% 내린 5,584.54를,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64.04포인트, 1.95% 급락한 18,283.41의 강을 마쳤습니다. 올해 시장을 견인했던 대형 기술주를 던지고 그간 지지부진했던 중소형주와 가치주, 배당주를 쓸어담는 순환매 장세가 나타났습니다. 러셀 2000 지수는 전장 대비 73.28포인트, 3.57% 급등한 2215.04로 장을 마쳤습니다. 증시에서 순환매 흐름은 종종 나타나지만 이날처럼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는 드뭅니다. 특히 이날 S&P 500과 러셀 2000의 괴리는 약 45년 만에 나타난 기현상입니다.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이날 자사 X의 계정에 러셀 2000이 3% 이상 급등한 반면 S&P 500이 하락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나스닥 종합지수가 러셀 2000보다 5%포인트 이상 뒤처진 것은 역사상 두 번째이고 이날 괴리는 역대 가장 컸다라며 5%포인트가 넘었던 다른 유일한 경우는 2020년 11월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공유한 직후라고 덧붙였습니다. 나스닥은 이날 장중 낙폭을 2.19%까지 확대했습니다. 이는 2.04% 떨어진 지난 4월 30일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. 동시에 지난 1월 31일 기록한 올해 최대 낙폭 2.23%에도 육박했습니다. 기술주 투매로 이끈 것은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외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. 미국 노동부는 6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보다 0.1% 하락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.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이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CPI가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. 6월 CPI의 월간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였던 0.1%와 5월 수치도 밑돌았습니다. 6월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% 올랐습니다. 이 또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. 이 같은 결과에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으로 시장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주가 대거 매물로 나왔습니다.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바탕으로 시장을 이끌어왔던 만큼 뉴스에 파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모두 하락했습니다. 메타 플랫폼수는 4.11%, 엔비디아는 5.57%, 테슬라는 8.44%나 밀려났습니다. 나스닥 시총 상위 15개 종목 중 아스트라제네카만이 유일하게 강보합으로 나섰습니다. 브로드컴이 2.22%, ASML이 3.32%, 퀄컴이 4.29%,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5.38%, ARM이 7.12%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.52%, 인텔이 3.93%, 램 리서치가 5.98%등 주요 기술주도 모두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.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며 이날은 투자자들이 M7에서 시장의 나머지 부분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날로 S&P 500이 계속 떨어지리라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. CFRA 리서치의 샘 토스발 수석투자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숨어나고 있다며 그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보장하지 않더라도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확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. 업종별로 보면 기술업 쪽이 1.74%,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2.56% 급락했습니다. 이미 소비자 업종도 1.47% 밀려났습니다. 반면 에너지와 산업, 재료와 유틸리티는 1% 이상 올랐으며 부동산은 2.66% 뛰었습니다.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툴에 따르면 이날 마감 무렵 오는 9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92.7%로 반영됐습니다. 전장 대비 15%포인트가량 대폭 상승했습니다. 시카고 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.07포인트, 0.54% 오른 12.92를 기록했습니다.